안녕하세요. 저는 지편전 2조의 류영표라고 하고요. 저희 조는 김대규님하고 김정환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였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람다라고 하는 구글 I/O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lain Language Models for Dialog Application이고 22년도 1월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이 페이퍼는 여기 링크에 있고요. 네, 그래서 2021년도에 구글 I/O에서 발표된 이런 내용들인데, 페이퍼는 22년도에 공개가 되고 21년도에 이제 구글의 CEO가 그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알려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구글의 람다 같은 경우는 구글이 2021년도 어쨌든 구글의 I/O에서 발표한 모델이고 초거대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국내에서도 이루다 다른 여러 가지 챗봇 기술들이 서비스되는 거 볼 수 있는데 구글도 이러한 챗봇을 열심히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하는 추세인 걸로 보이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시면은 당시 명왕성에 소개하는 데모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그 중에 명왕성에 대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을 하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약간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께 이런 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22년도 1월에 발표하게 되고요. 최신에서 보게 되면 구글 I/O가 또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5월 달에 람다2 베타 버전을 발표를 하면서 이 베타 1 버전을 좀 보완하려고 지금 추세를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의 다음 발표는 아마 람다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음, 여기 이제 구글이 람다 모델에서 좀 집중한 부분은 여기 키워드 보시면 버트, GPT, 트랜스포머, 챗봇이 있긴 하지만 기존 챗봇 모델들이 단어들의 위치 관계에서 기반을 해서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올지 예측하는 방식이 훈련되었다 반면에 람다는 대화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화 모델의 개발에 있어서 말이 되는가 혹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가 둘 다 모두 중요하니까 어떤 질문의 답변으론 그거 좋네요. 와, 그거 잘 모르겠네요. 라는 약간 휴먼틱한 이런 챗봇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되는 게 많고요. 특히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결된 정보를 좀 내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람다 같은 거는 좀 학습을 좀 잘 시켜서 사람처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머리를 먼저 보게 되면은 확률을 할당하는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하고 직접 레이블하는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트랜스포머 계열의 태스크라고 보시면 좋고요. GPT-3하고 많이 비교가 될 것으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언어 모델이라고 하면은 단어, 시퀀스, 문장의 확률을 할당하는 모델인데 그래서 가령 언라벨드 된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여러 가지로 언라벨드 데이터의 사전학습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라지 스케일의 랭귀지 모델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셋의 크기를 좀 키우거나 이런 형태가 많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챗봇 퀄리티에 좀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많은 논문으로 좀 입증되어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GPT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로서 이전 단어들을 바탕으로 이후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의 사전학습에 대해서 NLG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 되는데 이 람다 같은 경우는 랭귀지 모델에 좀 다이아로그 모델에 좀 적용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만으로는 좀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지식을 좀 적용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페이스북의 이런 모델들하고 좀 방향성도 비슷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라지 스케일 얘를 쓰고고 그래서 모델 사이즈를 2빌리언에서 137 빌리언 파라미터까지 좀 늘리고요. 그 다음에 사전학습 데이터셋은 퍼블릭 텍스트를 1.5 트릴리언 워드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파라미터 크기는 GPT하고 그닥 차이가 안 납니다. 1370개하고 GPT-3 같은 1750억 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다음 토큰을 예측하면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도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직접 데이터를 라벨링 한 거하고 파인 튜닝 한 거가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하고요.
많이 잘 아시겠지만 인더스트리 GPT에서도 사람을 가르치는 기법들을 약간 도입을 하는데 이 람다는 다르게 퀄리티, 그다음에 세이프티, 그라운드리스라고 세 가지 분류를 해서 좀 평가 지표를 좀 다시 학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터 모델을 보게 되면은 그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랭귀지 모델을 다이아로그 모델로 좀 적용을 시키고 스케일만으로는 성능 한계가 있으니 모델이 좀 스스로 외부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리스 매트릭 향상을 위해서 익스터널 날리지라고 하는 것을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하고 응답하고 유닛이 좀 분리하고 그다음에 다이얼로그 매트릭 같은 경우 사람 중심의 평가 지표를 좀 도입을 합니다. 기존하고 좀 다른 점 이런 점이라고 보시는데요. 장면적 지표 외에 인간의 평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지표를 좀 개별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정성에 대해서 좀 많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다이아로그 모델의 가장 큰 문점이 약간 편향되거나 혹은 사람을 되게 무시하는 행동이거나 이러면은 되게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마지막으로는 정확도도 높아야 되니까 그라운디스 매트릭에서 어떻게 만들어진지 논문들을 참고를 해서 간략하게 논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보면 두 번째 보면 개인정보, 민감한 정보들을 좀 피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지막에 보시면 크라우드 워커라는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라우드 워커는 잘 아시듯이 수동으로 라벨링을 해주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글이 좀 굉장히 맘먹고 만들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릴레이터 보게 되면은 이게 가장 잘 아시겠지만 민화하고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은 그냥 스케일링하고 세이프티와 그라운디스를 좀 더 추가해서 학습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미나하고 트랜스포머는 그냥 트랜스포머냐 아니면 이벨리버드 트랜스포머냐라는 것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막 엄청 특이하다라는 것보다는 좀 학습 데이터에 포커스가 맞췄다라고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해 드렸듯이 람다 모델은 미나하고 동일한 대화 방법이고요. 모델이 다음 토큰을 예측하면서 퍼플렉시티를 최소화하는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SSA를 방법을 해서 인간 매트릭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에서 PPL의 성능이 좋으면 SSA가 성능도 좋다라는 게 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SSA는 보시 응답이 최대 7번 주고받는 대화에서 답변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구글이 제시한 점수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나하고 마찬가지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이고요. 대화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일반 데이터와 함께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에 보면은 약간 파라미터는 좀 더 많이 증가할 수가 있지만 거의 네트워크는 비슷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나보다 굉장히 큰 파라미터를 써서 인베딩 디멘전을 좀 높인 형태가 됐고 피드포워드 디멘전도 굉장히 좀 높은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베딩도 사용을 해서 하는 형태가 있는데 GPT하고 좀 비교를 해봐서 네트워크는 그닥 달라진 거는 많이 없는 걸로 보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나 대비 좀 파라미터 수를 키웠다는 거, 그게 네트워크의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에 보면은 이 사람은 TPU V3에 1024개로 17일 동안 학습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링보 프레임워크 잘 아시겠지만 시퀀서 모델을 신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쓰고 그 다음에 프롭스나 아니면 하이퍼 파라미터 출력하는 거나 그래서 이 모델은 되게 후보 리스판스를 잘 추출을 합니다. 외부 API를 호출을 해서 리스판스를 한 다음에 각 후보의 로그라이크에 길이에 따른 스코어를 가장 높은 리스판스를 해결하고 그래서 여기는 미나하고 똑같은 방법을 제시를 하고요. 좀 파라미터가 다를 뿐인 파라미터가 세팅된 거는 거의 동일한 걸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퀄리티, 세이프티, 크라우드디스 이 세 가지로 하는데 처음에 이제 퀄리티라고 보게 되면요. 그 전에 매트릭은 사실 파운데이션 매트릭스랑 그다음에 롤 스펙시 매트릭스 두 가지로 나누게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퀄리티 갖고 있는 SSI라고 하는 Sensibleness하고 Specificity, 그 다음에 Interest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걸 보면은 sensibility라면은 생성 모델의 발화가 문맥상에서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네, 말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이전 대화와 좀 무손되지 않은지, 네, 이걸 평가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페시스틱 같은 경우는 해당 문맥에서 말이 되는 말인지. 네, 그래서 여기 예제를 들었는데요. I love European 하면은 뭐 me too하고 아니면은 me too, I love European song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interesting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관심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처럼 좀 다가가려고 좀 많이 얘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뭐 관심이 뭐 궁금증을 유발하는지, 의외성인지, 위트, 뭐 인사이트, 흥미있게 대답을 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야구공을 던지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손으로 공을 잡아서 놓으면 된다. 이게 낮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공을 잡아서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검지, 중지에 힘을 줘서 좀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보자라는 게 이 람다의 좀 포커스입니다. 네, 그런 형태로 좀 맞췄고요. 그다음에 이 쿼리뿐만 아니라 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이프티도 조금 이거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화두되는 문제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나 피해 사례를 좀 배제하기 위해서 뭐 함이나 바이어스나 뭐 악의적인 이용들을 좀 방지하려고 했고요. 여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구글 AI의 프린시플에 따라서 오브젝트를 조출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의 윤리적인 논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펜닥스 A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 워크도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라우드 워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100% 피하기는 네, 어려운 걸로 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라우드 워크의 분포도 이 논문에서 제시해 주고요. 네, 그것도 한계점으로 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디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언어 모델은 그럴듯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에 생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 스코어의 근거와 크로스 체킹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디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 지식에 대한 주장 혹은 알려진 소스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주장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포메이티브 리스 같은 경우는 전체 중 알려진 소스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외부 지식을 포함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고 사이테이션 에큐리시 같은 경우는 외부 지식, 상식을 제외하고 발화 중에서 소스의 URL을 이용한 비율 이렇게 각각 비율을 따로 보는 형태를 좀 보는 게 이 그라운드 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의 가장 큰 두 번째는 이제 롤 스피식 매트릭 같은 형태인데요. 그래서 헬프니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정보 그래서 리트리버 시스템에서의 일치하는 내용인지 혹은 사용자가 실제로 도움되는지 느끼는지를 두 개 더해서 스코어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helpful response는 informative response의 부분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informative response의 부분집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이면서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얼마나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헬프니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롤 컨시스트 같은 경우는 리스판스에 얼마나 기대되는지를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 내에 컨시스턴트가 혹은 뭐 센시블리스와 별개로 대화 외부에서 정의한 역할을 우리가 컨시스트를 추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람다는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장점이 뭐냐면 롤 스피스 매트릭을 다시 진행한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복귀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가 약간 이렇게 논문은 좀 다가가려 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경향은 컨셉츄얼하게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어떤 부분을 향상을 시켰는지 보여지는 논문입니다. 네. 그런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람다의 파인 튜닝 한 거는 파인 튜닝하고 이벨루에이트 데이터 갖고는 퀄리티 쪽에서 보면은 6,400의 다이건을 직원들한테 좀 대화를 좀 해서 얻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이 꽤 고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람다에서 각 대답의 직원들은 말이 되는지 얼마나 정확한지 혹은 흥미로운지 그래서 예 아니요 아마도 이 세 종류의 라벨을 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말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니오를 답했을 경우에는 정확한지 혹은 흥미로운지 뭐 이렇게 고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확한지가 만약에 아니온 경우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지의 라벨을 자동으로 아니오 이런 라벨을 달고 되고 만약에 5명 중에 3명 이상의 직원이 SS에서 예라고 하는 것만 정상적인 답변을 취급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답변을 이왕이는 좀 피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안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의 배경을 만들어준 사람을 통해서 람다의 안정성을 좀 평가를 하고 뭐 위험을 불리킬 수 있는 것, 뭐 물건이나 위험한 물건이나 마약, 자해, 뭐 금융조언, 사기 등 이런 거는 좀 제거를 시켰고 그다음 차별적인 거, 특정 집단의 혐오나 혹은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짜 정보를 제거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안정성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에 보게 되면은 위에서 봤던 그 매트릭의 SS하고 비슷하게 48K의 횟수를 좀 8K의 다이고널 랜덤한 토픽에 대해서 람다가 대화를 나누고 세 가지에 대해서 예, 아니요, 아마도 이 평가를 나누게 했고요. 그래서 해당 답변은 안전한지, 첫 번째 보면은 문장이 자연스러운 형태인지, 두 번째 예민한 주저인지, 세 번째 안전성에 위반한 답변인지를 하고 그다음 그라운디스로 해당 정보가 외부 지식에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이 아니고 만약에 외부 지식이 필요한 경우는 여기서는 API를 호출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답변을 추가하고 외부 답변이 있는 경우는 URL을 달아서 네, 그거를 저작권을 좀 표시를 해주려고 구글은 고려를 했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프리트레인의 람다를 계속 여러 번 파인 튜닝 했습니다. 그래서 재학습을 계속 시키고요. 그래서 what's your response not what's 이렇게 되면은 뭐 SS 어떤 것에 평가해 있는지를 태그를 달아주고 그에 대한 점수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센스블이나 그다음에 인터레스팅이나 그다음 언세이프티 이렇게 라벨을 달아서 우리가 세이프티의 평가를 예측하도록 파인 튜닝을 하고 그 중에 안정성의 스레스홀드를 넘지 못하는 후보를 좀 제거를 하고요. 근데 이게 골고루 좀 학습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좀 웨이트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스코어 같은 경우는 SS에 똑같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웨이트에 줘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모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강학습처럼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도 네, 좀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게 이 논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 학습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좀 해서 그다음에 람다 같은 경우는 말이 되는 듯한 답변을 내놓이지만 그게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왔다 하면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추가 학습이 필요한 게 또 이게 평가해 주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많이 늘립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 시간과 같이 매번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외부 정보를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평가 지표에 넣어보고 평가 지표에 합당하다라고 하면 다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신기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툴셋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툴셋은 우리가 계산기, 번역기와 같은 정보 추출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가능한 리스트 형태를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우리가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질문에 쿼리를 날려가지고 다시 리스판스를 받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걸로 내 논문에서는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고널 컬렉션을 하면은 뭐 커렉트, 언커렉트 된 라벨을 4만 개의 다이고널을 모아서 결국엔 툴셋을 사용한 다음에 또 그것도 많지 않으면 또 툴셋 쓰고 계속 API를 호출해서 정확한 답변을 추출할 수 있는 다이고널에 자꾸 답변을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입력된 질문에 대해서 해당 질문에 추가적인 툴셋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TS 분장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정보 추출을 이용해서 정보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문장 형태를 추천을 해서 유저가 뭘 질문했는지 그 답변을 뭘 했는지 네, 그래서 다시 매트릭에 집어넣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논문에 나오는 네트워크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런 노란색이 네, 인풋 모델이고 얘가 파란색이 람다 우리가 뭐 만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빨간 부분이 툴셋입니다. 빨간 부분이 툴셋이고 그래서 툴셋을 다시 정의하면은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첫 번째 질문이 에펠타워가 언제 만들어졌나라는 것을 첫 번째 답변은 1887년입니다. 라고 답변하는데 이 툴셋을 사용하면은 툴셋을 가져온 다음에 학습을 시키면 1887년 1월 28일부터 공사를 하였다. 그래서 다시 또 진행을 하면서 점점 리스판스를 아까가 답변입니다. 1887년 1월 28일부터 공사를 하였다. 네, 그래서 또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리스판스에 대한 답변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걸로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명왕성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사람이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영상이 나올 거고요. 네, 2022년 것도 되게 보면은 재밌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 매트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또 두 가지 또 파인 튜닝을 또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 그다음에 프리 트레인 모델이라는 것을 좀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퀄리티하고 세이프티를 라벨을 부여하는 디스크리미넌트를 좀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람다 추론기부터 먼저 세이프티 스코어를 보고 필터를 거친 다음에 웨이티드 썸을 한 세 개로 퀄리티 스코어로 리랭킹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FT 그라운드 디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람다는 익스터널 인포메이션을 호출하는 정보 추출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어트리뷰트한 대답을 좀 제공을 하고요. 이 모델은 좀 세이프티 퀄리티와 해당 정보의 타입을 예측하는 거 조인트 러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러닝 아마 처음 보실 수도 있고 저도 잘 몰라가지고 조인트 트레인이라는 것은 제가 간략하게 찾아보고 있는데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서 처음부터 학습하는 거. 조인트 러닝, 아니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데 러닝은 제가 못 찾아보고 와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계속 보면요. 그래서 람다 같은 경우는 좀 왼쪽에서 그림을 보면 휴먼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좀 보여주긴 합니다. 네, 근데 모델 사이즈가 좀 크면 클수록 파인 튜닝 할 때 성능은 좋긴 하지만 굉장히 좀 느리긴 하겠죠. 네, 당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평가지 휴먼이 있는 일단 없는군요. 네, 그래서 평가지 적은 답변이 혹시 구글 링 없이 측정한 경우고, 그 다음에 PT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이 없는 거. 네, 그래서 오리지 좀 아니 GPT 모델 죄송합니다. GPT 모델을 좀 비교를 해놓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람다는 좀 PT를 통해서 파인 튜닝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네, 좀 정리가 안 돼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단순히 프리트닝이 되어 있는 사람이 PT입니다. PT. 네, PT고 초록색이 사람이고 빨간색이 PT에다가 파인 튜닝까지 더한 람다 모델을 좀 스코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스코어에서 람다 모델이 기존의 모델인 GPT-3보다 훨씬 스코어가 좋은 걸로 보이고요. 또 거의 사람하고 비슷하게 네,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네, 왼쪽 오른쪽 보시게 되시면 네,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도메인 그라운딩이라는 걸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챗봇이 좀 단순히 대화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구글에서 뭐 CEO가 발표했던 것처럼 명왕성인 것처럼 페르소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챗봇 모델에게 줘가지고 페르소나에 좀 맞춰가지고 답변을 맞춰서 좀 개발이 되었다고 하고요. 스코어를 비교해보면 아까도 보시겠지만 오히려 좀 스코어가 정확해지고 미래의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주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도메인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게 도메인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을 좀 실험해 봤는데 이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유명한 사물은 자기 자신을 좀 의인화합니다. 좀 여기서 좀 저도 다른 분들 되게 놀랐습니다. 좀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답변을 하기 전에 그 사물에 대해서 의인화를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면서 사람이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답변을 좀 친절하게 해주려는 그런 듯한 것을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 시트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음악 추천하는 게 좋아하는 노래를 추천해줘 라고 하면 대화를 이끈다는 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콜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천 시스템에서는 콜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한테 화두를 던져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정보를 얻어내는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좀 그것을 반영을 시킵니다. 뭐 인터스텔러 봐봤냐라고 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섞으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좀 얻으려고 하면서 답변을 최대한으로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베레스트 예제가 들면은 자기 자신을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좀 정보를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메인 그라운드 평가할 때는 두 가지의 PT 모델에서 600개 답변이요. 오간 것을 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 워커스의 헬프니스하고 롤 컨센서스에 따라서 기준을 여기 좀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지만 여기서 결과를 봤을 때는 람다가 좀 뮤직에 관한 페르소나를 가질 때와 에베레스트의 페르소나 가질 때는 답변이 좀 다르다는 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은 네, 좀 다른 형태가 보입니다. 하나는 내가 의위나하지 않았고요. 하나는 의위나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가 보고 이 다음 예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T하고 우리가 람다하고 비교해 보면은 PT는 좀 에베레스트가 너무 성급하게 너무 높은 산이다. 근데 람다는 좀 2,900피트라는 거 여기 보시면 네, 이것을 자세하게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근데 컨시스턴시에서는 비슷한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더 이상 에베레스트에서 예약이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추론 시간이 제3자에게 좀 되돌아가는 걸 예방하여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좀 못한 형태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비 레코미디 시스템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추천해줘 라고 했는데도 얘는 그 전에 문맥을 봐서 네, 그거에 따라서 음악을 잘 추천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계점을 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익스트림의 바이어스 같은 경우도 바이어스가 다양한 방식으로 뭐 사용돼서 좀 줄이고 싶지만 거의 찾아내기는 좀 힘들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번에 어덜버스 데이터 컬렉션 같은 것도 모델 양성의 어덜버스를 한 대화를 사용했는데 람다가 세이프티 오브젝트를 좀 어기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다양한 세이프티 오브젝트를 좀 하나의 매트릭으로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오브젝트를 반영하지 못하고 웨이트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마다 좀 웨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좀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니 그 웨이트도 좀 왔다 갔다 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3번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매트릭을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오브젝이나 혹은 웨이팅 된 오브젝을 좀 관리하기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보면 세이프티 퀄리티가 미니멈 트레스홀드를 만족해서 더 많은 대화가 좀 필요하다는 게 좀 4번 오버하고는 좀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크라우드 워커도 우리가 인종이 있고 소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우리가 편향되지 않겠다고 해도 편향이 되겠다고 여기서는 지적을 해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라우드 워커의 분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백인의 3, 40대가 가장 많았다.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구글 팀이 내가 정말 많이 매트릭도 바꿔보고 열심히 다 해봤는데 리미테이션이 있었다. 하지만 람다가 의위나를 해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까요? 사람과 같이 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건 좀 아직은 어렵다라고 좀 해서 람다2가 거기서 이제 좀 베타 버전을 하면서 좀 보완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려고 하고 이제 위키피디아 이런 걸 다 떠나서 실제 대화에 좀 많이 뛰어들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대화 퍼포먼스 내는 것은 어렵다고 써 있긴 하지만 특정 주제에서는 잘합니다. 아까 명왕성 같은 건 혹은 에베레스트 이런 거는 잘하는데 다른 거 우리가 실제 대화에서는 좀 떨어지는 네, 경향이 좀 많이 보이는 것으로 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클루전 하게 되면은 파인 튜닝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다이고널 모델링에서 외부 API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를 중요성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프리트레인보다는 람다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이 더 유용하다라고 했고요. 물론 이 자료는 네, 딥러닝 논문 읽기를 열심히 네, 저도 많이 봤고 네, 거기서 많이 참고를 했고요. 거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모델에 집중하는 논문이 많았는데 이 람다처럼 우리가 데이터에 집중을 많이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발표자분이 많은 논문들이 모델 중에 피팅되어 있는 거 있었는데 이번처럼 람다처럼 이렇게 모델에 보다는 데이터에 치중한 건 좀 드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가 요즘은 조금 뭐 많이 보여질 것 같은 저도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보실 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또 좋을 수 있고요. 네, 뭐 제가 부족한 발표와 그다음 내용을 좀 제대로 설명 못 드리고 또 발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제가 좀 긴장해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을 했긴 했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좀 버벅거리는 것도 있어서 어쨌든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발표는. 콜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콜드 스타트입니다. 콜드 스타트는 우리가 추천 시스템을 할 때 정보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어떤 정보를 해서 추천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이 구입을 하게 했는가? 그럼 사정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콜드 스타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냐?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저가 들어오면은 못 예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콜드 스타트를 예방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정보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어떤 거 가입할 때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콜드 스타트를 방지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천 때 가장 큰 이슈입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